그냥 적당히 혼자 살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재테크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재테크라고 한다면 뭔가 투자, 저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청년희망 적금 만기가 되면서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독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청년희망 적금 만기가 됐을 때 받는 금액은 1,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3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예금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년 도약 계좌에 연계를 하는 게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주식 투자를 생각을 했었고, 네 번째는 펀드 투자 같은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엔 저는 조금 작은 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예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안보된 그런 거기는 하죠. 최근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한 4%대까지 나오면서 1년 정도 투자를 했을 때 3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단 여기에서 이 예금을 기준점으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년 도약 계좌의 연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찍는 2월 10일 기준으로는 연계가 된다라고 하고 70만 원을 넣는 기준으로 쳤을 때 18개월 정도를 낸 걸로 쳐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은 18개월을 넣는 걸로 치고 당장 3월 달부터 넣으면 19개월 차가 되느냐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8개월 넣은 걸로 치고 3월부터 넣는 게 아니라 당장 3월부터 18개월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돈을 안 넣더라도 넣은 걸로 쳐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차라리 이 1,300만 원을 내가 다른 데다 넣고 청년 도약 계좌를 새로 가입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청년 도약 계좌가 주는 3년간의 고정금리, 그리고 그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라던가 정부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도약 계좌로의 연계하는 거는 일단 후보지에서 제외를 했고요. 세 번째는 주식이고, 네 번째가 펀드였습니다. 개별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ETF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ETF도 어떻게 보면 펀드의 한 종류니까 결국에는 제 선택지는 1번과 4번의 혼합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 1,300만 원 받는 거에 일부는 예금으로 넣고 ETF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는 아예 신설을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재테크를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공제회일 것 같아요. 교직원 공제라는 게 있는데 적금 같은 건데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내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강제성도 있습니다. 교직원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뭔가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경품 추첨 같은 걸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정년까지 되찾을 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되찾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대라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금융의 변동성 그리고 현금 유동성에 민감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자산 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교직원 공제에는 그런 면에서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공무원들이 투자를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 저축과 적금을 통해서 시드를 만들고, 그 이후에 예금이나 펀드나 주식 투자 같은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드를 불린 다음에 시드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5천에서 1억 사이가 됐을 때에는 내가 잘하는 분야, 예를 들면 나는 주식을 잘한다 그러면 주식을 기존에 뭐 1,000만 원 단위로 했었다면 그거를 좀 더 늘려서 한다던가, 아니면 부동산에 넣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평생 혼자 살 거다,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이 그냥 적당히 혼자 살 거다 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재테크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치만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거든요. 그치만 좀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어제보다 좀 더 낫기를 바라고, 미래에 나한테 닥칠 불확실성과 그런 사고와 재해들로부터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기 때문에 저는 재테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어떻게 공무원들은 재테크를 하는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여태까지 재테크를 해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언가 투자를 하실 때에는 누구 얘기를 듣고 투자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는 직접 잘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직접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